6페이지를 보시면은 광역 개권과 광역 도시계획에 있어서 뭐가 먼저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를 순서도 좀 알아주세요. 광역 개권 지정이 먼저 하고 지정된 후에 그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광역 도식을 나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딱 순서도 알아주시고요. 이때 광역 개권 지정은 2명만 한다. 국도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국도. 지정이 된 후에 광역 도식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권자는 넓게 나온다. 광자니까 국장, 시도사, 시정수가 수립권자로 등장한다. 구청장은 아님을 주의하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두 가지 절차가 필수적이다. 의견을 먼저 반드시 듣고 지정하려는 그 지역의 시도사, 시정수 의견을 먼저 듣고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 다른 절차가 필요 없다. 국토교통장은 중앙, 그걸 짝짓기 중요해요. 도의사는 지방, 도시군의 심의를 꼭 거친다. 짝짓기. 시험에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는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리죠. 짝짓기가 틀리니까. 지정하고 나서 통보한다. 지체 없이 통보하면 시도사, 시정사 받아가지고 광역 도식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광역 개권을 지정할 때에 둘 이상의 인접해 있는 시도를 묶어 지정할 때는 국장이, 같은 도의 관하고 있다 지정할 때는 도의사가 지정을 한다. 박스 안에. 이때 지정을 하게 되는 국장과 도의사 있었죠. 지정권자 있죠.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 국장 도의사 옆에다가 밑에다 하나 써봐요.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쓰나. 직권으로 국토교통부장은 도의사 그다 줄 것이고 지정권자 밑에다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이 국토교통장관과 도의사는 지정 요청을 받아서 반영해가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지정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공법에서 지정권을 행사하게 된 자들은 다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은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안하고요. 그리고 시도사, 시정수가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정해달라. 그리고 변경도 해달라 요청한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이 광역개권을 지정하게 될 때는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역 전부를 묶어서 지정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를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일부라고 하는 단위는 아까 있죠. 구 단위로 잘라가지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단위로 잘라가지고 면 단위로 잘라가지고 일부를 광역기관으로 편입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제일 밑에 광역 도식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광역개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포함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떤 정책 방향을 포함하느냐? 광역개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연계하는 사항 보고 계셔요. 그리고 광역개권의 환경 보존과 녹지관리 체계하는 사항, 그리고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하는 사항, 경과 함께 보고 계시죠?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광역 도식을 수립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받으시고요. 오른쪽도 모셔요. 오른쪽도 모셔서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꼭 받으세요. 광역 도식이 뭐냐? 광역개권, 그 말의 핵심. 광역개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번 중요하죠. 광역 도식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를 경우수에 따라서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자,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서 둘로 나오지만 이럴 때는 이자가 수립한다. 이런 경우수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 전라남도 아까 광주광역시 두 개의 시도를 묶어서 국토교통 분야에 딱 정했다. 광역개권을. 그리고 얘네들한테 통보하면 이 시도사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광역 도식을 수립하게 되죠. 협의해서 아까 왼쪽 페이지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 수립했다면 이네들 이 정책 계획을 바로 확정하지 못하고 기존권자인 국장님한테 무엇을 신청합니까? 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랬죠. 늦어도 광역개권 지정 통보가 이네들한테 가면 몇 년에 승인을 신청한다? 3년.
만약 3년에 승인청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광역계권 지정은 실효된다, 실효되지 않는다?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실효 기준 없다 아시고, 이때 얘네들한테 3년의 승인청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광역도시구를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죠. 자, 이때 얘네들 아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가지고 수립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정 신청할 때 얘네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다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국장한테 갑니다. 그러면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국토교통부장께서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면 즉각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한 장 넘어 나와 있죠.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8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있으니까 조정 찾았나요? 그거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조정 신청에 들어가면 단독으로 들어갈 때는 일정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 권고. 뭐 할 수 있다고요? 권고. 권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국토교통부장이 해준다. 이때 조정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시민은 꼭 걸쳐서 조정을 해주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경우는 이럴 때는 이자들이 수립합니다. 원칙은 시도사에 수립하지만 외주로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또 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했던 광역계권에 대한 광역도시구를 수립하게 될 때에는 이 시도사님이 같이 좀 합시다라고 요청하면 그래 같이 하자라고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만나서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랬다면 국토교통부장이 정한 장소니까 자기가 광역도시를 스스로 확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승인 신청은 하지 않는다. 아시고, 또 이 국토교통부장은 이 자기가 광역계권을 지정했던 이 장소에 대하여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남도사가 자기 도후 관할구역인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 공간구조와 두 개 이상의 지자체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결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를 보다 체계로 정비해 나가고자 이렇게 광역계권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정했다면 이 시장, 군수하게 그 사실을 뭐 합니까? 통보해 주죠. 통보해. 이때 지정할 때 도사님이 지정할 때 미리 얘네들의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는 힘을 가져서 이렇게 지정한 후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가 가면 얘네들 움직이죠. 바로 시장 또는 이 군수가 만나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정책사항을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했다면 지네들 스스로 확정합니까? 승인청으로 가야 됩니까? 승인청. 누구한테 갑니까? 도사한테 가죠. 국장한테 가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도사한테 몇 년에 갑니까? 이것도 3. 구조가 똑같습니다. 3년에 승인청을 해라. 만약 승인청에 들어가자면 도사 네가 직접 수립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사 알겠죠? 그때 도사가 자기가 정했던 이 광역계권에 대하여 광역도시를 자기가 수립했다면 도사는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스스로 확정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를 잘 받으십시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지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장공사 수립하려니까 머리 아픕니다. 그럴 때는 지네끼리 협의를 걸쳐요. 야, 우리 도사님한테 수립해달라고 던져주자.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도사님한테 수립을 요청하면 도사가 받아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해요. 수립했다면 도사님이 수립했다면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스스로 확정한다. 이렇게 받으세요. 그리고 이 시장 또는 군수도 도사님 같이 합시다라고 요청을 해서 도사님까지 깨들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다면 도사가 스스로 확정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 경우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수를 6가지를 써놨는데 6가지를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읽어두시면 되겠고, 마지막 줄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받으시고 8표로 가셔서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절차는 무슨 절차하고 똑같다 옆에 써놨죠. 출제원들이 변계란 말 많이 쓰니까 변계란 말을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수립 절차는 뭐하고 똑같다? 변경 절차. 그래, 이때 수립을 하게 될 때 이렇게 광역 도식을 수립한다. 광역 도식을 수립한다. 그때 수립 절차는 그 계획을 때로는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 절차가 똑같아. 그래, 광역 도식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가장 먼저 현장 조사. 얘네들 수립하려면 현장 조사 들어가가지고 인구가 몇 명인가? 인구를 알아야 그 안에 들어갈 광역시설 규모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더 필요한가라는 이치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역 도식을 수립할 때는 현장 조사를 기초조사하는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 필수적이다. 반드시. 이게 포인트예요. 이때 여기 봐봐요. 기초조사를 하고자 할 때 수립권자가 하는데 수립권자 뭐 국장도 있었고 시도사도 있었고 시장, 군수도 수립권자가 되잖아요. 얘네들 수립권자로서 현장 조사, 자 기초조사를 하러 갑니다. 조사를 하러 가는데 이 여러분 땅이다, 여러분 땅. 그러면 쟤네들 봤을 때는 타인 토지죠. 저 수립권자 봤을 때 타인 토지인데 타인 토지에 쟤네들 출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그랬죠. 77페이지에서 아까 바라고 그랬죠.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 도시계획 수립 변경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차 필요하면 당연히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죠. 출입할 때 동의 받아야 안 받아요? 이 토지수한테 들어갑시다라고 동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미리 출입 목적 일시 장소를 토지수요 점유자 관리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뭐만 된다고요? 며칠 전에 7일 전에. 그때 7일 전에 얘네들 출입할 때에 공무원 증표를 내 보이면서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내 보이면서 들어가야 되죠. 출입 증표. 내 볼 때 이 관계인한테 보입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그 지역의 특광 특특 시장소한테 보여줍니까? 관계인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가지고 얘네들 토지에서 임시 통로로 일시 좀 사용하고 싶다. 가압나 변화 같은 흙더미, 돌덩이 이런 것들이 장애물로서 걸린다 그러면 바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장애물 변경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럴 때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미리 그 토지수 점유자 관리한테 미리 며칠 전에 알리고 또 그 행위하면 됩니까? 3일 전에 미리 통지하면 돼요. 그런데 그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동의 받아야 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때는 이제 동의 받아야 되죠. 일시 사용합시다. 가압나무 좀 변경합시다. 제거합시다. 이렇게. 동의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현장에 없어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거소, 주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그 사실을 관계 특광 특특 시장한테 통지하면 동의 받은 걸 간주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름대로 그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울타셔가지고 바로 또 담장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출입하기 어렵다. 낮에 들어가기 어렵다. 주택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는데 그 택지도 주택 있는 땅인데 사람이 낮이 없다. 그래서 해가 진 후에 들어가려고 한다. 일몰후라고 하죠. 새벽녘에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새벽녘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걸 일출 전에 하죠. 일몰후 일출 전에 그 땅에 출입할 때에는 누구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그렇죠.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할 수 없다. 알겠죠? 그때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하면 그 자체가 위법자로서 처벌받는다. 징역 간다, 벌금 나간다, 과태료 나간다. 오케이. 징역 갈 일 없다. 그리고 벌금 나가지 않는다. 과태료 나간다. 중요하고 과태료는 몇 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이야.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자, 나름대로 그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장애물인 감나무 300마시를 제거했다. 그러면 손실이 폈죠. 적법했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했던 행정청은 특별한 희생을 다했던 그 감나무 주인한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손실 보상을 해줄 때에 여기 수료권자가 얘네들인데 이 시장이 뭐 여기 또 광주광역시장이 자기 회화 세력인 공무원들 7급 뭐 4급 보내가지고 조사해갖고 와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행위자인데 행위자가 자기 사배받고 보상해준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 광주광역시 공무원이면 그 행위자가 내가 공무원으로서 와서 했다 그러면 나한테 돈 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예산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때 손실보상을 해야 할 자하고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서 타결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양자 모두 다 재결청인 토지소에다가 재결신에서 답을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를 연결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 내용이 아까 그 지문에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사는 거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 기초사는. 기초사 끝났다. 이때 기초사 끝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 버린다. 기초사 정보체를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 구축해서 운영하고 그 정보라는 것은 수시로 변경되죠. 서울특별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이 넘었는데 950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구사가 자꾸 변동되는데 몇 년마다 그 내용을 다시 입력하라고 5년마다. 이때 기초조사할 때는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환경성 검토 그리고 토지 적성평가 제 취약성에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알겠죠? 그걸 주의하시고 자 기초조사 끝났다 그러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9페이지 자세히 써놨죠? 9페이지 봐보세요. 공청회에 대해서 시험이 잘 나오니까 9페이지 확대해놨어요. 9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공청회 개최 목적 일시 장소를 미리 며칠 전에 사전에 일회상 공고해 줍니까? 일회상 며칠 전에 오케이 14전 미리 알려주죠. 그래야 관심 있는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개최했다면 공청회를 개최했다면 주민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과 관계 전문가 다 의견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만 듣기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둘 다 듣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두 가지 포인트 딱 잡고 그리고 오늘 만약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러면 개최했다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석할 겁니다.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을 해주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반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시된 의견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타당하면 반영입니다. 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 바로 공청회 개최는 아까 했습니다만은 광역 개권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큰 지역에 걸쳐서 지금 광역 개권이 지정돼 가지고 그 권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광역 도시를 수박이 될 때 공청회는 한가운데 채권 잡아서 광역 개권 단위로 한 번 개최되지만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하였다. 그때 공청회 개최는 봐보세요. 공청회 개최는 이네들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꼭 해야 필수로 개최해야 되는데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현장 와서 이네들이 주재를 할까? 이 사람들이 지명한 사람이 와서 주재할까? 주재는 누가 할까? 그게 중요해. 수료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수료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보고 계셔요? 자, 그것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